있는 학교 때 작가와 만남을 가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촌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동화작가 원유순이고요. 쓰기 시작한 지 어느덧 33년이 되었네요. 현재까지 한 140여 권의 창작 동화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화 쓰시죠? 네, 물론이죠. 잊지 않고 그냥 꾸준히 네. 거의 습관화되다시피 글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한 15년 전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전업작가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자유로워졌죠, 제가. 그래서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나 어린이 도서관에 다니면서 작가와의 만남을 가지고 있고. 어떠세요? 작가의 만남 이제 늘 새롭죠. 네. 새롭고 저로서는 이제 독자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제 책을 읽고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질문도 하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저는 늘 즐거워요. 그리고 저의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요. 작가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모시기 힘들다고 소문 들었는데 네. 초등학교 도서관이나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모시고 싶은 작가 1순위라고 제가 이제 소문에 들었거든요. 그렇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또 신간 제목도 네. 있고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 어떤 내용인지. 우리 고양이 미르라는 고양이가 신분 상승을 노리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미르라는 고양이가 이제 길고양이로 태어나서 좀 더 나은 환경에, 말하자면 길고양이가 원하는 환경은 부잣집에 입양이 되어서 집고양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고 노력하여서 결국은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목표에 도달하고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허전하고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자기가 가지고 그 여정 속에서, 힘든 여정 속에서 놓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긴 여정을,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요즘 어린이들이 어떤 말하자면 서울대학교라든가 이렇게 높은 목표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아이들, 실제로 그런 여정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되돌아보는 그러한 것을 좀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신지 아시죠? 네,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보조자, 보조원이라는 뜻, 일본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의 배경은 1960년대 청계천 동제공장에서 일하는 그러한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10대였는데 심지어는 8살부터 8살짜리 어린이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이제 12살, 13살, 초등학교도 미처 졸업하지 못한 그러한 여자 어린이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17시간, 18시간의 노동을 다리조차 펴지 못하고 좁은 공간에서 꿇어 앉아서 하루 종일 다림질을 하는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 10대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국이 되었잖아요.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이라든가 또는 인권 말살, 노동인권의 말살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이 잘 사는 풍요로운 시대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되새김질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네. 그러게요. 내 이름이 없지. 거기서는 3번 시다, 2번 시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바닷속 아수라병원. 네. 환경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바닷속 아수라병원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작품은요, 그 바다 해양 오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주제는 이제 그거를 담고 있지만 네. 제가 어느 날 문득 동물이나 개나 고양이 사람은 다 병이 나면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네. 개나 고양이들도 아프면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오물을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떠내려 보내서 바다가 엄청 오염이 되어서 병든 물고기들은 도대체 누가 치료해주나. 고래 의사 선생님이 네. 치료해줘요. 그래서 바닷속에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 속에서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이의 엄마가 네. 아주 유능한 동물병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바닷속에서 나온 남생이의 전가를 받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병원. 선생님의 설명만 잠깐 들어도 깨우침이 오고 흥미 있을 것 같고 가르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선생님은 작품 이렇게 주제를 어떤 포커스에다 맞추시는지. 특별한 포커스는 없어요. 살다 보면 이제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언뜻어뜻 필이 꽂히거나 눈길이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하는데요. 제 삶을 돌이켜보고 제 작품 세계를 제가 좀 살펴본다면 두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동화, 또 하나는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서로 나누고 배려하면서 어울려 사는 삶을 추구하는 동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은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산골에서 그대로 뛰어놀면서 저 산골 소녀예요. 정말 이마가 반질반질하게 새카맣게 산골 타고. 소녀가 이렇게 네. 유명한 작가 선생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저 자신이 이제 도시에 살면서도 늘 자연이 그립고 산과 글, 풀과 꽃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놀았던 그런 추억, 이런 것들, 그런 정서가 아마 제 마음에 자리 잡아 있는 것 같아요. 나라라 풀씨야, 똘베네 도라지 꽃밭, 그다음에 방종환 문학상 수상작인 잡을 테면 잡아봐 같은, 또 최근에 나온 찐다리에게 집을 주세요. 예, 또 이런 바닷속 아수라병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렇게 소외된 어린이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서 가장 유명한 까막눈 삼디기, 네. 뭐 탈북자의 삶을 그린 떠돌이별, 피양냉면집 명호기, 그리고 내 이름은 3번 시다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담은 동화책들이 네, 하나에 서로 어울려서 나누면서 배려하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하는 동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선생님께서 140권의 동화를 쓰셨는데 제목도 다 기억 못 하시겠습니다. 도대체 아직도 이렇게 맑고 초롱하고 귀엽고 깜찍한데 몇 세 정도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한 130. 이 작품이 이제 2000년에 처음 이제 출간해서 출판이 나왔는데 그날 10년 동안에 거의 20위권에 베스트 20위권에 올라가 있던 책이고요. 그리고 이야. 10년을 기념으로 해서 100세 발간 기념으로 이제 뭐 출판사에서 이렇게 독자를 다 초대해서 이벤트 행사도 가졌고, 지금도 역시 이 동화책을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쿵 뛰는데 이제 이런 동화를 통해서 동화 작가의 꿈을 꾸기도 하고, 도대체 또 누구길래 원효주는 누구길래 드디어 20년 만에 선생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만 한 장만 좀 읽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까막눈 삼디기.
온유순. 삼비기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이다. 삼비기의 원래 이름은 엄삼덕. 남에게 너그럽고 본보기가 될 만한 덕을 3가지 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아무도 삼비기를 삼덕이라 부르지 않았다. 바로 작년 3월, 삼비기가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던 날이다. 엄삼덕! 엄삼덕! 선생님께서 연거푸 2번이나 부르셨는데도 삼비기는 선생님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 엄삼덕, 왜 대답 안 하지? 선생님께서는 이상한 얼굴로 삼덕이를 바라보았다. 쥐는 삼비기인데요? 삼비기는 코를 한번 훌쩍 들이마시고는 느리게 대답했다. 선생님은 그만 피식 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고 삼덕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알았다. 알았어, 삼디기. 야. 삼디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늘어진 목소리로 길게 대답했다. 그러자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렸다. 삼디기라는 이름도 우스웠지만 느릿한 충청도 말씨 또한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학 첫날부터 삼덕이는 삼디기로 불러졌답니다. 삼디기는 원래 이름은 엄삼덕이지만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글을 모르는 할머니와 둘이 살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제도권 밖에 있었던 아이죠. 그래서 삼디기는 학교 입학하자마자 전응아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이 찍혀버리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삼디기는 특유의 자기의 능청스러운 성격으로 인해서 저 그래도 주눅들지 않고 아이들하고 생활하려고 애를 써요.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제도권 교육, 우리나라 모든 교육이 잘 돼 있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낙오되는 아이, 소외되는 아이, 또는 알게 모르게 넘어져가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지만 아이들 속에서는 그래도 서로 소통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소녀가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동화 작가로 성장하기까지 산골이 문학촌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은 책이 많지 않았잖아요. 네. 책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지만 저는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학교 도서실에서 알게 모르게 정말 옛날 도서실은 별 것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한두 권의 책을 얻어 읽을 수 있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또 유난히 이야기 듣는 거를 좋아했고 이야기 책을 좋아했어요. 책 중에서 여러 종류의 책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실려있는 그런 책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 친구 집에 가면 이제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친구 집에 가서 눈치도 없이 밤늦게까지 걔네 집에서 책을 얻어서 읽고 친구 엄마가 저를 구박하지 않고 얘 저녁 먹을 시간 됐으니까 같이 밥 먹고 또 가라 그래서 밥도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밥 얻어 먹고 또 보고 이랬답니다. 일단 이제 책이 좋아서 책을 많이 그렇게 읽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잘한 것은 일기를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일기를 쓰라고 그러셨는데 일기는 하루에 재밌는 이야기를, 재밌었던 일을 쓰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그때 산으로 들러 너무 신나게 뛰어놀다 보니까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노는 이야기를 일기에 쭉 쓰고 계속 쓰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너 일기를 읽으면 너무 재밌다. 글짓기대회 한번 나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짓기대회 나갔는데 당선이 되고 이상하게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별명이 이제 글짓기 선수. 달리기 선수, 뭐 축구 선수, 선수 얘기 다 들어봤지만 글짓기 선수 재밌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글짓기 선수라는 동화책도 하나 써주세요. 제목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에게 네. 동화란 어떤 의미일지. 나에게 동화란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느 정도 살다 보니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화란 나의 이렇게 삶에 있어서 하나의 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갖게 됩니다. 그래서 끈을 놓쳐버리면 삶이 그냥 나랑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화는 나를 지탱해주는 삶의 끈이다. 끈이다. 네. 선생님은 여러 독자들 만나면서 또 학생들 지도하고 계시고 초등학교도 계셨고 보람된 일들이 수없이 많을 것 네. 같거든요. 어떤 보람된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 남자 어린이가 네. 도서관에서 아마 책을 빌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책인가 슬쩍 봤더니 내 이름은 3번이다 이 책이 왔어요. 내 속으로는 뿌듯했죠. 그러면서 저 녀석이 내 책을 읽는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 작가의 만남 강연을 갔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 원예순 선생님 제가 어려서 2학년 때 까막눈 삼디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또 잊지 않고 기억해 주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글을 쓴 것에 대한 보람이 아닐까. 정말 너무 식상한 질문이에요. 저도 이제 동화를 쓰고 있고 동시를 네. 쓰고 있지만 잘 못 쓰겠더라고요. 동화 잘 쓰는 비법이 선생님한테 꼭 있을 것 같아요. 140권 쓰셨으니까. 그래도 거절하시지 마시고 비법 한 가지는 여기다 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 비법이라는 거를 제가 잘 안다면 좋은 작가가 됐겠지요. 꼭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일단 그걸 먼저 쓰려고 하지 말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라. 좋은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내 머릿속이 꽉 찰 것이다. 이 머릿속이 꽉 찼을 때 뭔가 내가 쏟아놓고 싶을 때 그때 글을 쓰면 좋은 글이 나온다라는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하나는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잘 사회와 사회 현상을 관찰하라.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무엇을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달려갈 때 낙오된 사람이 없는지 넘어진 사람이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고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춰봐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주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사회에서 낙오된 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문학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고마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 테고 또 네. 기억에 남은 제자들도 참 많을 네, 텐데 네. 어떠세요? 이렇게 돌아보면. 네, 제가 이제 돌아볼 때 저를 이제 문학의 동화를 쓰도록 이끌어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국어교육과 교수님은 손동인 교수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저에게 시와 소설 말고 동화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동화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졸업을 하고 이제 교단에 서면서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동화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제 고마운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퇴직을 하고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할 때 대학원 제자들이 벌써 한 1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교류하면서 이제는 나한테 배웠지만 지금은 함께 가는 그러한 동료로서 글도 동화도 쓰고 책도 내고 이러면서 해마다 만나고 소통하고 이런 제자들도 고맙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림인데요. 어울려서 동료가 됐다는 거 누구보다도 네. 같은 업종인 거잖아요. 저보다 더 잘 씁니다. 같은 업종끼리 만났을 네.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진짜 잘 사신 거잖아요, 선생님은. 계몽사 아동문학상, 방정학 문학상, 서촌문학상 등등 네. 참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방정환 아동문학상을 받을 때 그 잡을 테면 잡아봐라는 작품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잡을 테면 잡아봐가 이제 그
생태계, 자연 생태계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 자연 생태 속에 숲속에 사는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기는 관계잖아요. 약육 강식의 세계. 그런 어떤 인간 세상하고 같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살아남는, 끈질기게 살아남는 동물과 곤충들 이런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매일 그러면 선생님은 글을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몰아서 한꺼번에 쓰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매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학교에 있을 때 근무할 때는 매일 썼어요. 사실은 그 바쁜 가운데서 학교 근무하고 또 집에 와서 살림도 하고 그러면서도 틈틈이 짬짬이 계속 글을 썼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프리랜서가 되면서 더 많이 쓸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딱 맞췄을 때는 늘 후련하고 개운하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작품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그만 쉴래 이러시나요? 좀 쉬고도 싶으실 것 같아요. 약간은 쉬워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쭉 계속 열심히 쓰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좀 텀을 좀 둬요. 그래서 늘 머릿속으로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내 머리 위에는 보이지 않는 안테나가 있다. 그렇죠. 이 안테나가 늘 더듬이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는 그런 것 같아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네, 맞아요. 쉬면 안 느끼실 될 거예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의 인생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좌우명이 있으실까요? 제가 교사를 딱 시작하고 게시판이 뒤에 있거든요. 교사 책상에 있고 근데 그 뒤에 항상 당당하되 겸손하라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놓았어요. 그거를 늘 제일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당당한 것은 그래도 왜 보통 겸손하고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은 부조리를 봐도 입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 부조리나 잘못된 일 이런 것을 봤을 때 당당하게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지금도 그거를 늘 가슴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저는 뭐 이렇게 대인 관계에서 좀 편안한 사람,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 나한테 와서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고민이 되는 거를 풀어놓을 수 있다면 항상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많은 후배 작가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네. 그렇게 기억할 것 같아요.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네. 재밌으시죠? 네, 재밌네요. 이런 수가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수다방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초대서 명사하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냥 수다 이름이 있으면 너무 소소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래도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뒤돌아보면 좀 아쉬운 점 부모님이 우리 친정 어머니가 참 일찍 돌아가셨어요. 40대 중반에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그렇게 젊은 나이라고는 의식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40대 중반에 내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때 정말 그 몇 달 동안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잠을 못 자고 그래 엄마가 제일 아쉬워요. 엄마가 제일 네, 지금 살아계셨더라면 훨씬 더 잘해드렸을 때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너무 살기 어려웠던 시기였을 때 엄마 이렇게 가셨구나 그런 생각. 엄마들 왜 그래요? 다들? 그러니까요. 진짜 엄마들은 내가 이제 할 수 있을 때는 안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이제 동화로 앞으로의 꿈이 또 더 있을까요? 있죠. 예, 늘 더 좋은 동화를 쓰고 싶고요. 더 좋은 동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동화를 쓰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죠. 그리고 문학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젊은 시절에 그게 너무 강했는데 이제는 많이 좀 내려놓으면서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좋은 동화, 좋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찾아서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을 때일지라도 그 작가 그 작품 너무 좋은 내 이름 석자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작가가 아니겠나. 이미 선생님 그거는 이루셨고요. 이미 이루셨고 윤금아의 명사철에서 선생님 출연 소감이 궁금합니다.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윤구만 선생님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더 스토리 방송 많이 알려져서 유명한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입도 좀 빵빵 들어오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입 영혼으로 계속 넣으면서 3년 이제 넘었는데 이제 선생님 출연 계기로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의 길을 좀 더 스토리 방송도 받아서 그러나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이 스토리 방송 채널을 안 했다면 선생님을 뵐 수 있는 날이 없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양평에 새롭게 먼 길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구독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쁘고요. 요새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비도 많이 오고 사실은 제가 어제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산골에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가 많은 비로 인해서 완전히 거의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참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는데 이처럼 이제 이렇게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좀 더 환경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작은 일이라도 작은 폐품 하나라도 우리가 아끼며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무탈하게 지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시고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치열하게 애쓰지 마라. 그러나 성실하게 시간을 아끼며 살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 이야기 윤구마의 명사 초대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에는 작가생활 33년, 동화 140권의 저자 온일순 선생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